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하셨을 때 말이죠.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의료자문 동의 없이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답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비용 청구한 건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 네, 맞아요. 특히 그 도수치료 관련해서는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병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는 선뜻 지급을 안 하려고 하거나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유독 이 도수치료랑 실손보험금 청구 사이에 분쟁이 자주 생기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분쟁 조정 사례를 통해서 그 배경하고 또 현실적인 대처 방안까지 알아보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좀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례는요.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받으신 어떤 환자분 이야기예요.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한 13주 동안 재활 치료에 꽤 집중을 하셨어요. 13주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받으셨어요? 네, 도수 치료를 32번 받으셨고요. 그리고 통증 부위에 이렇게 충격파 가하는 거 있잖아요. 체외 충격파. 그걸 13번. 그리고 뭐 냉각 스프레이 뿌리는 신장 분사 치료라고 있는데 그것도 3번. 이렇게 통원이랑 입원을 같이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총 청구하신 금액이 한 345만 원 정도 됐습니다. 345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근데 보험사가 이걸 지급 보류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급을 멈추고 더 따져보겠다 뭐 이런 거죠. 쓸 텐데 말이죠. 그리고 뭐 이분이 특별히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이 받은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달라. 이건 사실 가입자로서 정당한 권리 주장이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병원에선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험사는 좀 주저하고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도대체 왜 보험사는 이 도수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요. 특히 그 반복적인 도수치료 청구는 좀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에요. 물론 뭐 모든 경우가 다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치료 횟수가 좀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혹시 과잉 진료는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딱 잘라서 뭐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문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100회를 훌쩍 넘는 도수치료 기록이 있다. 이러면 일단 그 적정성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회요? 와, 꽤 많은 횟수인데요. 그럼 이 사례의 환자분은 13주 동안 32회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 환자분께서는 이미 다른 문제로 도수치료를 116회나 받으신 이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116회요? 와. 그러면 이번 청구권까지 합하면 누적 횟수가 정말 상당하네요. 이 부분이 보험사의 판단에 좀 큰 영향을 미쳤겠는데요. 정말 의학적으로 필요한 딱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이걸 더 까다롭게 검토하게 된 거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이전 치료는 그거고 이번엔 수술 후에 꼭 필요한 재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이 누적된 치료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환자분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셨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보험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했나요? 아니요, 전액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보험사가 청구액의 딱 절반, 그러니까 약 172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50% 지급이라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치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왜 전액 지급은 아니라고 결정했을까요? 인과관계는 인정했는데.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첫째, 허리 수술 후에 생긴 통증하고 도수치료 같은 이 재활치료 사이에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둘째, 수술 후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의 필요성 자체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셋째, 담당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인과관계도 인정하고
필요성도 인정하고 주치의 소견까지 다 인정했는데 50%라니. 그럼 핵심 쟁점은 역시 그 횟수였나 보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치료 횟수의 적정성 문제였어요. 치료 자체는 필요했지만 13주 동안 32번이라는 이 횟수가 과연 의학적으로 적절했는가? 이게 관건이었던 거죠. 위원회는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기, 예를 들면 수술 직후라든지 통증이 아주 심한 초기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상태에 따라서 주 3회 정도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만성기로 접어들면 그때는 보통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아하, 급성기에는 주 3회 정도, 그리고 만성기에는 주 1, 2회. 이 기준이 중요하군요. 그럼 이 사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3주간 32회였잖아요. 네, 13주면 대략 3개월에 해당하죠.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환자분의 상태 변화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급성기하고 만성기 기준을 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치료 횟수를 약 26회 정도로 본 겁니다. 실제 치료받으신 횟수가 32회니까 비교해보면 한 6회 정도가 적정 범위를 좀 초과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바로 이것이 50% 지급 결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겁니다. 결국엔 치료는 필요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횟수가 좀 과했던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아,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보험금 청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미리 챙겨야 할까요? 좀 실용적인 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주치의 소견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수치료 필요함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치료 목표, 예를 들면 수술 후 유착 방지 및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명, 또 왜 이 치료가 이 환자에게 꼭 필수적인지에 대한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를 설득할 힘이 생기거든요. 아, 그냥 한두 줄짜리 소견서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두 번째는 치료 횟수 기준을 미리 좀 인지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성기 주 3회, 만성기 주 1, 2회 기준, 이게 절대적인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사가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참고지표인 건 맞거든요. 따라서 치료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이 기준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걸 초과하는 치료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예를 들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능평가 점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횟수 증가를 기본적으로 경계한다는 점을 주치의와 공유하고 함께 대비하는 게 현명하죠. 미리 기준을 좀 알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협력해서 근거를 잘 마련해 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요.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청했을 때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보험사가 치료 적정성에 좀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 쪽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무조건 싫다, 거부하겠다 이게 꼭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에 내 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객관적인 진료 기록, 검사 결과 같은 걸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자문에 응하는 게 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유불리를 잘 따져본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 무조건 방어적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보라는 조언이시네요.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분쟁 기록이라는 것의 파급력입니다. 한번 보험사하고 도수치료 관련해서 분쟁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령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좀 안 좋은 건가요? 네, 그 기록이 나중에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분쟁 이력이 있는 가입자를 일종의 주의 관찰 대상으로 보고 다음번 청구가 들어오면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분쟁을 겪으면 앞으로의 보험금 청구 과정 자체가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단순히 당장의 보험금 문제만이 아니라 내 미래의 보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도수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서류 준비나 치료 횟수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주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고 적정 치료 횟수 기준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걸 습관화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 이게 참 근본적인 딜레마는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자는 아파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병원은 또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치료를 권하는데 보험사는 비용 관리를 위해서 횟수 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좀 제어하려고 하고 결국 그 사이에서 가장 곤란한 건 보험 가입자인 우리들이라는 현실이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처럼 좀 현명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도수치료 실손보험 분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험사는 치료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횟수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다는 점, 그래서 상세한 주치 소견서 확보,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 횟수 기준, 그러니까 급성기 주 3회, 만성기 주 1, 2회 정도, 이 기준에 대한 인지와 관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런 제언도 있었어요. 보험처럼 조건이 좀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품, 특히 도수치료 같은 항목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는 가입 단계부터 나중에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책임감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것도 참 현명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도수치료와 실손보험 분쟁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보험사는 종종 치료의 의학적인 필요성 그 자체보다는 정해진 횟수 기준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자가 그 중간에서 불필요한 피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이 적정 치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